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급락을 좀 하고 있네요. 좀 긴급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끝없는 신저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도대체 이 네이버의 주가가 어디가 끝일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저도 중간중간 네이버에 대해서 기술적인 접근을 몇 차례 했기 때문에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반드시 투자해야 될 그런 중요한 기업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15년 전인가요? 네, 저도 이제 이 네이버라는 기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시장에서 접근했을 때, 와, 이 기업은 도대체 뭘까? 예, 끝없는 상승 행진을 이어갔었죠. 근데 이제 정말 이 네이버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뭔가 기업의 가치가 확고해졌을 때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끝이 없네요. 네, 추락한 것은 날개가 없다 했는데 지금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날개가 없는지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 포시마크 인수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한 것 같죠. 그렇죠? 커뮤니티 커머스 AI가 갑자기 오늘 이제 증시가 좀 반등하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좀 반등할 걸로 기대했는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예, 북미 C2C 플랫폼 포시마크 2.3조의 인수, 팀 네이버 글로벌 인지도 위상 제고 기대. 이게 뭔가 기사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보십시오. 포시마크와 기술 사업적 영역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며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노력 이어갈 것이다.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적자가, 문제는 포시마크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환율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네이버가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다. 요게 이제 오늘의 어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비싼데 굳이 이 환율에 얘를 인수할 필요가 있냐? 그 다음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냐? 이 적자인 기업을.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나 외국인이 봤을 때 네이버가 굳이 이 국면에 이렇게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얘를 무리하게 인수한 게 아닌가라는 시선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자가 아니다. 이걸 인수한 사람이 뭔가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M&A의 어떤 아픔이죠. 예. 이게 합병한 게 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뭐 지금 이 주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계속. 자, 양산은 북미 지역 MZ세대. MZ세대. 저희랑 좀 동떨어진 세대죠. 예. 웹툰과 와패드. 웹툰. 와, 우리 만화책 보던 세대에서 웹툰을 본다? 쉽지 않습니다. 와패드는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스토리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포시마크를 통한 커머스 사업 간의 서비스적 연결, 네이버 AI 비전 기술 라이브 커머스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방송에서 막 물건 파는 거죠. 막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커뮤니티 플랫폼, 광고 플랫폼, 포시마크 사용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CJ 제일제당이 한 이제 패턴 중에 하나인데, CJ 제일제당이 우리 요즘에 그 CJ 제일제당에서 제일 좀 핫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만두죠. 만두. 그렇죠? 한섬 뭐 그다음 비비고 만두 뭐 비비고 관련된 종류의 만두가 겁나게 많습니다. 김치 만두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죠. 근데 이제 이걸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통망이 구성이 안 된 거죠. 생각보다 이 유통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소매 기업들은
아무리 제품을 만들어도 이 거미줄 같이 촉촉 깔려 있는 이 유통망이 없으면 이 슈퍼마켓에 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깔려 있는 그 유통망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냉동 피자 업체 그 유통망을 인수를 했습니다. 전격 인수. 그러나 CJ가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대박 터졌죠. 예. 와, 이거 안 그래도 집에 있는데 나가서 만두 사 먹는 게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맛있는 만두는 없는데 야, 이거 냉동 만두가 기가 막힌 거죠, 맛이. 그러니까 뭐 중국인도 그렇고 아시아인이 미국에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만두에 대해서는 딤섬에 대해서나 뭐 다양한 어떤 음식 맛의 그 어떤 그런 덤플링 갑자기 영어 생각나네. 덤플링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그 만두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거든요. 저도 영국에 있을 때도 보면 만두를 먹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뭐 우리나라 음식인지 뭐 중국 음식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 거죠. 덤플링 같기도 하고 생각이 잘 안 나네. 너무 오래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그쪽 라인인 것 같습니다. 예. 네이버의 각종 다양한 어떤 이런 커머스 사업, 라이브,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 광고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력이 고조되어 있고 기술력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달았고 이거를 미국, 일본, 네이버 우리 그 뭐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라인 이런 것도 있죠. 라인. 그다음에 아까도 봤던 웹툰 이런 것들을 거기를 통해서 깔겠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회사가 지금 이 쇼핑몰 그냥 단순 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인수했다라고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맞겠죠. 자, 이렇죠. K-팝 콘텐츠 이런 것들을 계속 깔아 나가는데 이미 C2C 그러니까 즉 우리가 당근마켓이 왜 중요하냐면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엄청난 광고 수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대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이 뭡니까? 우리가 마켓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켓에 가면 물건들이 있고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지는 장소이거든요. 이 포시마크는 그런 모여있는 장소인 거죠. 외국인들이. 그 모여있는 장소에다가 현대차가 자동차를 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런 새로운 상품을 팔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인수했다라고 봐야지 단순히 이거 중고거래 사이트를 인수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적자 기업을 왜 이렇게 비싸게 인수한 게 아니냐. 지금이어야지 이렇게 적자 기업이고 지금 환율을 하고 환율은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야 겨우 얘를 싸게 2조에 사는 거지 나중에는 5조 10조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전 세계적으로 침체 이 국면에서 사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미래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투자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단순히 오늘 주가 빠진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자, 나를 포함한 직원들이 더 큰 조직인 네이버 입원으로서 더 많은 성장 기회를 갖게 될 것이 확신한다. 포시마크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파트너로 셀러와 사용자 커뮤니티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과 서비스 기능을 추구할 것이다. 이거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거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금 네이버도 엄청나잖아요. 카카오도 엄청나지만 네이버도 그 안에 있는 서비스들이 막강하거든요. 그 서비스를 이 포시마크라는 어떤 유저들에게 우선 전파하고 그 포시마크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기 위한 포석 발판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 파트 드리커의 어떤 경영 관련된 거를 일본인이 경영학 수업을 배우고 와서 MBA 과정을 받고 나서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실전을 경험하고 이제 책을 썼는데요.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자, 계속 회사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계속 혁신을 외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혁신이 한 번에 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계속 네이버는 다양한 신사업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개발하고 시도하고 개발하고 실패 계속 하고 있겠죠. 예,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하나인데 우리도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를 깨우기 위해서 혁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런 방송도 과거에 하지 못했던 방송, 지금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양하게 제 나름대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이 이런 과정이 나중에 뭔가 성공을 낳는 그런 거겠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데 혁신은 엄청난 발명이 아닙니다. 비용을 많이 들인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영업, 개발, 공장, 일반 사무 부서에 이렇게 할 직원 전체가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하는 것은 한 번에 완벽한 무엇인가를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그런 것들을 인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가총액 30조짜리가 1000조짜리 회사를 인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1000조짜리 회사들도 처음에는 1조짜리, 2조짜리 회사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어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계속 혁신에 대한 노력을 전사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여기도 또 정사는 말이야.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고 돈이 되는 원천을 거기에 있지. 요즘은 어느 회사든 크고 안정적인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시도하는 평범한 시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 힘들단다.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회사 직원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려는 분도 있고 학생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평범한 방식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든 거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그게 혁신인데 그 혁신조차도 뭐 갑자기 제 얼굴을 갑자기 다 뜯어 고쳐가지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1억 들여가지고 제가 엄청 잘생겨져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찍어서 대박이 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저의 목소리를 갑자기 뭐 바꿔가지고 막 이병헌 같이 막 아니면 뭐 언제 성우 배우 같이 목소리를 갑자기 바꾸고 근데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싹 다 바꾸고 뭔가 MBA 과정을 겪어서 한 번에 싹 다 바꾼다고 갑자기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닐 겁니다. 계속 작게 계속 노력해서 조금씩 이 세상이 변화에 맞춰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바뀌는 변화, 새로운 변화, 여러분들과 이제 뭐 댓글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감안해서 나중에는 그 작은 혁신들이 모여서 큰 혁신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군중심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파악하기 위함인데,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 세계인들이 네이버라는 주식을 다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의 어떤 의도를 기사화시키면서 뭔가 군중심리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군중심리인지 누구 그냥 개인의 기자의 생각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런가 봐.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 기자가 리포트식으로 발표를 하면 우리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어떤 이 안목이 높아지는 겁니다. 단순하고 과장된 감정, 군중이 드러낸 감정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매우 과장된 이중적 특성을 보인다라는 거죠. 예. 좋을 때도 과장되어서 와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기사화되면. 나쁜 것도 야 이거 정말 안 좋은가 본데 과장돼서 보이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단순히 그 전문가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기사화시켜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보면 군중 속에서 개인이 바라봤을 때는 야 이거 네이버 이제 끝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안 좋게 이렇게 과장돼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식을 잘 하려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군중의 편협성, 독선적, 보수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감정이 단순히 우리 인류에 있어서 지금까지 군중 심리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뭐 오류나 어떤 신념이나 뭐 이런 변화들이 주식시장에서 잘 활용을 시키면 우리가 나중에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군중은 어떤 진리나 오류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뿐더러 보십시오. 이 오류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자가 이렇게 안 좋게 봤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안 좋게 본대요. 그럼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한다는 거죠. 군중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단순히 나 혼자 있는데 나 지금 군중에 집회 나간 게 아닌데 이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군중 속에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를 하고 있고 수많은 거래량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협하고 그만큼 권위적이면 독선적이다. 개인은 반론과 토론을 허용하지만 존중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왜? 보십시오. 주가 오늘 5%빵 떨어졌잖아요. 여러분이 반론하고 안 돼. 올라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이저 큰 금융기관이나 큰 투자자들이 주가를 확 떨어뜨려 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연설자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물리적인 폭력을 따르며 결국 연설자는 쫓겨난다. 당국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지 않으면 군중이 얻어맞아 목숨 잃는 사태.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일들이죠. 이런 과정들이나 지금 주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군중 심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도 군중 심리, 그다음에 이 경영, 이 어떤 매니지먼트, 결국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주식을 바라보면 우리가 네이버의 경영자가 되어서 내가 만약에 네이버의 CEO라면 내가 지금 왜 이런 판단을 했고 내가 어딜 바라보고 있고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지금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지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논리적 근거. 그 논리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네이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이걸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 재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을 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자문을 해드리는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회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엊그제 얘기 드렸던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환율과 이 고이자율로 인해서는 지금 당장 획기적인 혁신과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 드리는 것처럼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리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주가를 보니 오늘 뭐 18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46만 5천 원 고점 대비 60%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50%에서 60%, 70%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셀트론도 그랬고 대기업들이 주가가 50% 반토막이 나서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 좋았던 기업이 왜 이렇게 급격히 빠질까요? 예. 바로 손절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죠. 정말 이렇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군중심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기관 투자자도 저기 있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 자꾸 파니까 이건 회사가 나빠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파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죠. 손절매가 손절매를 부르는 거죠. 반대 매도가 반대 매도를 부르는 거거든요. 가격을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탈출하지 않으면 이제는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군중심리, 어떤 불안심리, 공포 국면으로 접어들어 버린 거죠. 지금 국면은 그런 국면입니다. 보십시오. 예, 그동안 어느 정도 이렇게 어제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팔았는데 오늘 40만 주, 50만 주 이 정도까지 팔 게 아닌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는 로스컷 기준을 벗어났어서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지 체크했더니 공매도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악의적으로 떨어뜨린다기보다는 로스컷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매도를 워낙 많이 쳐놨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 쳤던 투자자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어떤 강력한 힘을 줘서 그 주가를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야 하고 와장창 밀어내고 다시 쇼커버닝이 들어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얘네들의 어떤 테크닉이겠죠. 네. 호가창을 보더라도 이 공매도 잔량 오늘 같은 날 이제 오히려 공매도를 세게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종가 보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겁니다. 이런 안 좋은 악재 하나를 이용해서 더 나쁘게 공포 심리로 몰아붙여서 과거에 쳤던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쳤던 공매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저런 걸로는 우리가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체크할 수 없으니까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탈을 봐야 됩니다. 예, 펀더멘탈이 그 기업의 어떤 중요한 어떤 투자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4조에서 지금 6조, 2010년 동안 10조, 한 2배 정도 성장을 하는 이런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1조에서 2조,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40%대. 그래서 무리하게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자본을 부채를 늘려서 하는 그런 기업도 아닌 그런 기업이 지금 이 기업을 인수했다는 거는 전략적인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좀 보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의 이런 군중 심리로 인해 기인해서 비이성적인 투명 양상이 나오는 극도의 공포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그리고 비전을 가진,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지닌 가치,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경우 또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급격히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낙폭 과대주들은 또 강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어떤 회사의 어떤 대규모 적자라든지 어떤 기업의 극도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이버 광고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극도로 고평가되었다가 최근에 나이키 재고, 그 다음에 어제 테슬라 폭락, 이런 자꾸 폭락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이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는, 냉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돈이 흘러가지 않고 완전 자금 경색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 과정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고요. 그 리스크에 추가적인 이런 리스크가 얹혀지다 보니까 투매가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진정이 되면 다시 회복하고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허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시장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데 네이버 더 빠졌네요. 아까 방송 시작할 때보다.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오늘 와장창 빠져버리는 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진다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오후에 회복하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면 그러면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인수했다고 이 정도로 빠진다고? 이게 그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놀라운데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지금 NC소프트나 다른 쪽 카카오도 또 뒤집어졌네요. 네이버.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등락 순위를 보더라도 하락률 3위네.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액 30조짜리 기업이 하락률 3위를 기록했다는 건 어제 거의 테슬라 같은 모습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기는 정말 안 좋다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거랑 네이버가 지금 올라갔다 빠진 거 비하면 네이버가 굉장히 과도한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죠? 18만 원 깨질까요, 오늘? 18만 원 깨지기 힘들 것 같은데. 18만 원이 이탈된 가격대에서는 17만 이런 데서 갑자기 호로록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87만 원, 오늘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 지금 고점 대비 61%. 저는 네이버도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20분만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35% 빠졌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 28만에서 지금 18만 원까지 10만 원이 그냥 한 달 만에 내려앉아 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막 빠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종가나 만약에 18만 원 언더 떨어졌을 때 봤을 때 좀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만약에 떨어져서 신용 반도매도 물량을 잡는다면 거의 이거는
잡자마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오늘 종가나 내일 아침에 시작가 급락 출발한다면 그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종가에 이 18만원이 무너져서 끝나면 내일 아침에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오늘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보는 게 더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도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이버나 지금 지금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보면 하락하는 모양새가 이거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떨어진 게 애플도 그랬죠. 그래도 애플이 이런 반등 3% 반등 알파벳 이런 반등이 저는 확률적으로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애도비도 보십시오. 급락하고 나서 더 빠졌다가 이제 고개를 들었네. 이런 거 보면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최종적인 결정을 짓는 거는 역시 나이키. 요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죠? 이건 시장이 올라온 거고 미증시 반등, 미증시 선물 시장은 좀 반등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오늘 종가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서 오후 한두 시쯤 돼서 더 외국인 매도가 쏟아져 나와서 18만원에 무너지면 18만원 언더에서 17만 8천원 이런 가격대에서 잡으면 그래도 좀 뭔가 18만원대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 물량이 무너지면 17만 8천 17만 17천 이렇게 막 나왔다? 그럼 요런 걸 잡으면 장중에 단기적으로 18만 1천원 이런 식으로 1% 2% 정도는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냥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좀 지켜보는 게 그게 제일 안전하겠죠. 워낙 시장이 뒤숭숭하니까요. 시가총액, PBR 그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군중심리로 기인한 비이성적인 투명 양상이 나오는 극도의 공포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세계적 혁신 기업의 가치를 믿어야 할 구간이다. 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